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려운 시장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대, 코스닥이 마이너스 2%대 하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지금 저는 좀 답답하고 좀 그런 게 뭐냐면 그 답답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무례하고 좀 신뢰가 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너무 지금 기업에 대한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재료에 대한 것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조회수가 안 나온다 뭐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 녹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이 조회수가 갑자기 안 나오고 제 영상이 올라갈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좀 주식은 주식으로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영상마다 뭐 지겹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또 그 얘기야? 그쵸? 근데 또 그 얘기야를 좀 받아들이시는 분은 분명히 대응을 하실 겁니다. 아, 이게 기업은 좋다 하지만 주가가 빠지면 어차피 뭐 주가가 빠지는데 내 계좌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주식이 빠지는데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내 계좌가 살아난다? 그럼 삼성전자죠. 그쵸?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식은 주식으로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뭐 정말 듣기 싫으신 내용이겠지만 뭐 들어주실 분들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시장이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개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해도 매수, 빠져도 매수. 그냥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 이 말씀드린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종목 무조건 올라간다. 뭐 조회수 몇만 몇십만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자 물론 조정이 있은 후에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빠진다. 그리고 시장은 올라가는데 종목이 빠진다. 그럼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남을 얘기하고 남을 좀 비교하고 이런 거 좋아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잠깐이라든 이 짧은 조정 그리고 나중에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짧은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 깨지면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자리를 유지하고 거기에 있어서 종목이 다른 종목 잘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시장에 비해서 약하다. 하락할 때는 많이 같이 빠지고 상승할 때는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매하시는 거 있어서 꼭 이 종목 분석에 있어서만 집중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것과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은 그 기준 그리고 방법 전략 이런 거는 반드시 세우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제가 지나친 또는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용서하시고 근데 정말로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제 계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잘못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은 주식으로 냉정하게 기업은 기업대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23% 코스닥만 봤을 때 좀 많이 빠지는데 단기 조정이면은 전혀 상관없죠. 단기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와서 돌파,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급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겠고, 이전에도 하락한 것과 아니면 이전에 하락한 모습보다 더 깊은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상승이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오는 것과 하락하는 이 가운데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계좌에 대한 파동이 클 것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 관리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비중 관리 확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이 확실해야 돼요. 비중 관리다라고 해서 그냥 조금 들고 있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손절을 해야 되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라는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현대바이오 먼저 볼까요? 좋은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하죠. 자, 이거는 시장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다 밀렸어요 오늘. 뭐 손절도 치고 물론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이래서 이래라고 판단을 하면 대응을 못해요. 시장이 하락을 해도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 좋은 내용에 따라서 수급이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수급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오늘 뭐 개인 뭐 기관도 뭐 그렇게 많이 매도한 것도 아니고, 외인도 조금 들어와주고, 그쵸? 상승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시간에 조금 밀렸죠. 그러니까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항이에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걸로 봐야 된다. 하지만 60선을 보면 된다. 그죠? 모든 조건을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돼요. 100% 60선에서 반등 나온다. 이 밑에서 반등 나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빗나가면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다행이죠. 지금 보시면 갭 상승을 하고 60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자, 상승이 나오는, 네,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족한 게 뭐죠? 네, 확실히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라는 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현대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뭐 빠져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수백 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조금씩 챙기시는,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 상승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기사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의 분위기와 상승하지 못하고 약함이 있으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기업과 재료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게 이거예요. 남들은 빨리 치고 빠지고 대응하고 손실을 줄이고 수익 날 때 수익 챙기는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라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료와 기업을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저점에서 운 좋게 잡아서 수익 중이신 분들이나 좀 버티는 거지만, 고점 매수라든지, 그쵸? 그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높은 자리예요. 더 높이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높은 자리다. 이걸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시간에 밀려서, 자, 시장이 문제이고 시장에 따라서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밑에까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하고 시간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갭 하락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 만약에요, 갭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갭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눌릴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자, 일단 흐름 자체도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이 확실히 된 것보다, 네, 일단은 지지가 됐지만 역시 저항이다.
역시 저항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장 때문에도 못 간 건 사실이지만 저항이다. 어떤 상황이든 뭐 어떤 뭐 흐름이든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하락 이렇게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풍제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죠. 자,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대주주가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락을 한다라는 내용들. 그럼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진 것을 보면 아 이거는 최대주주가 매도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야? 그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죠? 어떤 이유든 뭐든 상관없이 기준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의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저항이고 다시 빠지는 거다. 그 기준의 내용, 최대주주가 뭐 어떻게 했던 뭐가 어떤 내용이 나오던 일단은 현재 위치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최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그럼 갭 상승을 할 수가 없죠. 이론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바이오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뭐죠? 중요한 게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내려가던 올라가던 그 위치에 따라서 지지를 하느냐 저항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내용 뭐 뉴스가 이렇다 기사가 이렇다 뭐 호재가 이렇다 악재가 이렇다 뭐 기업이 이렇다 그게 나중 일이지 항상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해야 될 것은 그 주가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상승 갭 상승을 하고 못 올라가면 뭐다 하락이 더 커져요. 이거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갭 상승을 하고 저항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저항이겠죠. 이 저항의 위치를 알고 갭 상승을 하는데 저항받고 빠진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 예, 이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이다. 근데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최대 주주가 매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분석을 하시던 그 분석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단순하면서도 냉정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기준 이탈했다. 아 이거는 일단 저항이다. 저항 생겨서 밀린다. 이거는 그냥 못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흐름의 모든 것, 네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은 그냥 하방이다. 올라오더라도 그리고 제가 판단이 틀리더라도 일단은 하방이다. 기준 이탈 장대 음봉이 시작되고 갭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저점 기준 이탈 모든 조건이 이탈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얘기가 좀 하방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상승이 꽤 나왔죠. 저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결과로보다 안착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외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외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느냐. 지금 기간별로 최저점에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 또한 이 위치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매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누가? 그렇죠. 개인이 또 매수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세트리오는 이어서 계속 일단은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저점에 대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이 구간으로 저는 보여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저점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과연 올라올 수 있겠냐예요.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자리가 돌파가 확실하게 올라와야지만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근데 나는 저점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글쎄 뭐 모아가시는 것 같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는 해요. 하지만 뭐다?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또 밀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세트리오는 저는 일단 계속 하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밑에서 지금 외인들이 끌어올려준 모습. 자, 일단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그 내용의 기준에 있어서 오늘 자 흐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를 받았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종목들마다 갭 상승과 갭 하락. 그 기준에 있어서 갭 상승을 했느냐 하락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쵸?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왔죠? 갭 하락이 나왔죠. 그쵸? 갭 하락이 나오면 뭐다? 저항이다. 네, 저항. 그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쵸? 그래서 돌파를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갭 하락이에요. 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올려줘야지만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제 제가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갭 하락을 하고 저항이 받으면 뭐한다? 밀린다. 자, 밀리는데 다음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다음 자리.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이 위치. 자, 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 이거를 제가 설정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라인이 없고요. 이 흐름에 대해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 양봉이 기준으로 잡잖아요. 잡아도 어떻게? 네. 오히려 지금 이 라인보다 이 저점이 저는 더 정확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 다른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단 기준과 하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하단 기준에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건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빼더라도 지금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고 올려놨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근데 지금 흐름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좋죠. 당연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리면 좋아요. 하지만 더 저는 현실적으로 안전한 게 뭐냐면 이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돌파가 나오지 않아도요. 이 위에서만 이렇게 모양이 나와줘도 좋다. 이렇게만 나와줘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은 완전히 돌파 나와도 좋지만 자,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흐름이 나와도 괜찮다. 그리고 저항이 생겨도 괜찮아요. 저항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지예요. 지지가 돼야지만이 이 세력들의 움직임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올릴지 내릴지 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올려야 할 그러니까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너무 빼면 올리지를 못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력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너무 빼고 단기적으로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올릴 생각이 있다. 세력이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빼질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위로 지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좋지 않겠죠. 그러면 이 밑에 흐름이 5일선 이탈 기준 잡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위로 안착만 해주면 좋다. 급등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음봉이 생겨도 상관없다. 우에 지짐만 받아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 그리고 밑에서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만약 빠진다라고 해서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5일선 이탈 기준 잡고 올려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을 하고 빠지고 둘 중에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안착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빨리 올리느냐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올리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